이번에는 중간간조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중간간조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중간간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치 않으면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못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중간간조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 30대 여성 하모양은 채팅 어플로 만난 조모 씨와 새벽까지 이어진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모양은 오랫동안 이어진 술자리에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과음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조모 씨가 하모양을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였고 두 사람은 하모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모양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도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할 만큼 몸을 가누지 못했고 조모 씨는 그런 하모양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는데요. 얼마 후 하모양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땐 하모양의 바지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조모 씨는 하모양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하모양은 조모 씨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벗어나려 했지만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반항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조모 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하모양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 조모 씨는 옷을 챙겨 입고 사라졌으며 하모양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하모양은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조모 씨가 너무 무서웠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조모 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조모 씨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모 씨는 술에 취한 하모양을 강제로 간음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중간간조에 해당합니다. 중간간조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거불능 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대법원은 한거불능 상태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한거불능이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모양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한 조모 씨의 행위는 중간간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이름과 연락처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연락처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299조의 중간간죄 법령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법령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 피고소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고소인의 집까지 데려다준 사실, 그리고 피고소인이 한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 다음날 고소인이 범죄를 인지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고소인이 저항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므로 중간간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적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한거불능 상태의 고소인을 어떤 방법으로 간음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많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을 증거 자료로 함께 첨부하여 피해 상황을 기재해줍니다. 그리고 이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보여주는 음식점 영수증, 그리고 피고소인이 만취한 고소인을 집까지 데려다준 사실을 보여주는 고소인 아파트 CCTV 영상, 피고소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정신과 소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 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간간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중간간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고소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보세요.